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오늘은 6월 16일 금요일 날이고요. 우리가 늘 세월도 그렇고 그 흐름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은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시절이 조금 이제 변했다 할 뿐 계속 반복의 연속이죠. 쉽게 말하면은 어제 친했던 친구도 내일쯤 되면은 이제 돌아서는 이제 맞수인 시절이 요즘이었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고구려서부터 해서 그 이전 역사서부터 해서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하도라는 것이 그런 면이죠.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역사라는 것은 계속 반복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즘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나오지만은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유재란, 그 다음에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1970년에 이제 정권을 잡았던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자주국방의 의지를 다졌던 분 중에 한 분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세계사적 그 흐름을 못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이 나라가 망하거나 또 전란으로 거의 숭대밭이 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수년 전에 일본에 다녀왔던 사신 황융길의 말을 듣고 우리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였더라면은 임진왜란의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뭐 재난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 피해를 이 최소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모든 부분은 늘 흐름이 좌우를 그렇게 해왔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중국 4대 주의로 빠진 이재명, 그리고 지금의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제 패권 국가가 중국이 아니죠. 이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바로 어디냐? 바로 미국이죠. 중국은 힘의 논리로 보면은 이 3위나 4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뭐 미국에 뭐 하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이 돈독한 관계를 지내면서 이제 중국에 이제 보면은 이 폐악질로부터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미국도 미국에 대한 그런 이익이 공유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1970년대 말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핵무기까지 만든다는 소리도 있었죠. 거기에 이제 미국서 이제 이 유명한 이 박사였던 이모 박사가 있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박사가 이스라엘에서 이 송화 쪽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뒤를 이어선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제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조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유지를 했죠. 결국 전두환 전 대통령은 우리가 핵보다는 이 경제에 오히려 올인을 했죠.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까지 우리나라에 이제 이제 전술핵이 있었죠. 만약에 이제 북한이 쳐들어온다면은 쳐들어오기 전에 응징을 해야 되고요. 이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북한이 끄는 이 핵의 공격 조짐 시 선제 타격밖에는 거의 없죠. 사실 그것이 이제 북한의 핵무기나 뭐 그와 비슷한 무기가 이 수도권 일부나 이 남한 전역으로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 국민들의 피해가 더 잡을 수 없이 말을 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북한을 응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지금 일부 좌파에서는 중국을 지금 골대라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옳잖다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는데, 중국이 언제 그래 가다 우리를 사정을 봐가지고 그랬습니까? 보면 그게
날이 오늘 상당히 덥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본, 대만 앞으로 이제 그 아시아 연합 체제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죠. 그리고 그 연합이 바로 이제 중국의 그 폐악질로부터 그 주변 국가들의 이 보면은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방어벽이 되겠죠. 예전에 저도 뭐
그리고 저들이 이제 늘 이제 외치는 것이 자꾸 이제 지나간 그 100여 년 전의 역사,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그 나라가 망할 때 보면은 이 내부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나라가 이제 그때 그렇게 되고, 또 예, 일제 36년에 그 참담한 역사가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늘 그런 반복의 역사죠. 그러면은 그게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죠. 일국의 대통령 지도자가 된다면은 우리 그 대통령 그 선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국민의 안위를 우선 한다 그랬죠. 영토의 보존의 의무와 그런 이제 선서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이제 최고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이제 5년 단임에 이제 그것인데, 제가 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대세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확고한 국가관. 그러면 국가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번에 그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겠지, 이런 식으로 되면요, 결국에는 결국은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국민들이 볼 수밖에는 없다. 더봐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은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결국에는 내 집을 이제 미리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 결국에는 요즘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임무를 어떤 임무를 해서 또 쉽게 말하면 처세술에도 능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라하라고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지지한 것도 지지한 거지만은 결국에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잡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한민국의 앞으로 이제 그 통일 시대와 그런 준비를 하느냐. 어쩌면은 늦은 바는 있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이 집권하는 이 5년 동안에 이 어느 정도 이제 체제를 다지고 이제 그 다음 대통령이 그 바톤을 잘 물려받아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이 한쪽으로 쏠린 마인드 가지고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그 현실이겠죠. 예, 모든 부분이 이제 자고로 이제 여름이 되었죠. 이제 다음 주 이제 21일이 하지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저도 바라는 점은요, 늘 대한민국 국민도 국민이지만은 2,500만의 이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제2의 대한민국 국민이죠. 예, 제가 오늘 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예, CQ 방송 구독과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에 또 다른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들어갑니다.